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속도감 있는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특별 감찰관 임명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반성 없는 담화였다고 비판하면서 특검법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을 통해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 관련 의혹에 대해서 설명하면서도 야당이 제기하는 공천 개입 의혹, 또 김 여사 국정 개입 의혹, 그리고 특검법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긋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담화 회견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좀 이야기해 주시죠. 네, 일정을 앞당겨서 빠르게 민심에 대응한 그런 사과였다. 이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개개의 사안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이 없었다. 또 표현에 있어서 국민들께서 좀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는 지적에도 일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대통령께서 진솔한 자세로 사과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국 이 어제 기자회견과 담화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 관련한 또 명태균 씨 관련한 논란에 대한 용산의 어떤 조치가 일단락되는 계기를 삼았다고 볼 수 있고 후속 조치들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국정 운영에 있어서의 어떤 반등의 동력을 삼을 수 있는 그런 사과였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국민이 듣고 싶어하는 어떤 단어들은 얘기하지 않았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거의 동문서답으로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편하자면 눈과 귀는 버리고 입만 있었다. 말만 있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민들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 대통령께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국정의 혼란 중에 본인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이 리스크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으니 이 부분을 털고 갑시다 했는데 너무나 국민들이 바라는 소리를 무시하는 것 같았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특검 부분도 이미 검찰에서 무혐의를 내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특검으로 하는 것은 뭐 이거 거의 뭐 반헌법적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뭐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이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정말로 대통령 말대로 돌을 집어들 마음이 생겼을 것 같다. 좀 그렇게 좀 평가가 됩니다. 예, 뭐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보셨어요, 두 분 다. 하지만 이제 하나하나 좀 볼게요. 예,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 원래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해외 순방에 동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앞으로 국내 활동도 최소한으로 축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후속 조치의 시작 이렇게 봐야 됩니까?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만약에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원래 예정대로 순방 이후로 미뤄졌다면 김건희 여사도 동행하셨을 가능성이 높죠. 제가 모두의 민심에 빠르게 대응했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이 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국민들께서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있다. 이것을 대통령께서 적시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곧바로 이렇게 조치가 나온 것을 보면 용산에서도 변화와 쇄신의 계기를 삼는 그런 움직임이 분명히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제2부속실 실장을 임명하고 이렇게 후속 조치에 들어간 것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 라는 것 같아요. 뭐 그동안 뭐 이부속실이 갑자기 생겨난 것도 아니고요. 제가 대통령 입에서 언급된 지 제 기억으로는 횟수를 1년이 넘긴 것 같습니다. 한 8, 9개월 된 것 같은데 그 이부속실을 가지고 계속해서 무슨 대단한 조치를 하는 양 계속 뭐 우려먹고 있지 않습니까? 뭐 특감 부분도 앞으로는 잘하겠다는 것이지 그 전에 벌어졌던 일들을 특감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겠어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특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쏙 빼고 그냥 특감과 제2부속실을 가지고 그냥 일단 좀 봐주십시오. 라는 그런 모양새예요. 예전에 명품백 사건이 터졌을 때 김건희 여사님 안 보였습니다. 그리고 명품백 사건이 무혐의가 나올 때쯤 조금씩 모습을 드러냈죠. 그런 양상들이 반복되는 것이고 국민들은 김건희 여사의 해외 순방에 대해서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대외 활동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대내 활동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김건희 여사가 대내 국정과 정치적인 부분에 본인이 관여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관여하느냐. 이 활동을 줄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활동에 대해서 숨어 있다가
아니면 숨어서라도 안 보여서라도 관여할 수 있는 거 아니라는 측면에서는 정말 뭐 시원한 해법은 아닐 것이다라는 게 제 뭐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네, 대내 얘기하셨으니까 뭐 반론하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예, 대내 활동이라는 게 이제 뭐냐 말씀하셨는데 아마도 서용주 소장님 말씀은 선출되지 않은 대통령 배우자가 국정에 관여하는 게 맞느냐 이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를 하는데 그 범위가 어떤 것은 국정에 관여이고 어떤 것은 조언이냐 가족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얘기의 범위가 어디까지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실제 상황을 직접 보지 않은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가 여러 활동을 한다고 야당에서는 주장을 하지만 그것이 정말 국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는지에 대한 사실 검증은 아무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선언적으로 김 여사의 활동에 대해서 자제시키겠다. 또 실질적인 또 조치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는 이러한 논란이 없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논란은 끝을 맺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 와중에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매번 나올 때마다 된 거죠. 나왔습니다. 오늘도 한번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일주일 만에 최저치를 다시 썼습니다. 17%였고요. 이 부정평가가 74%로 현 정부 출범 이후 최고치였습니다. 조사 기간이 이제 지난 5일부터 7일이었는데 이 사흘 중 마지막 날에 이제 담화와 회견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다 포함됐다라고 볼 수는 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상황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 뭐 대통령실도 좀 무겁게 보고 있다 이런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20%가 안 되는 결과를 받아들였을 때도 그 직전 바로 전날에 대통령님 그 육성이 나왔었어요. 그것이 다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19%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이제 더 떨어질 거란 예상을 많이 하셨고 어쨌든 그거보다 더 떨어진 이제 결과를 받게 됐죠. 기자회견도 일부밖에는 반영이 안 된 거라고 봐야 되겠죠. 화, 수, 목 사흘 동안 조사 결과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기자회견 또 담화 여기에 대한 평가는 또 다음 주에 또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대통령께서 이렇게 조치들을 좀 하시는 모습이 나오고 속보로도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평가를 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여기서 지지세 하락세는 멈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더해서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변화 쇄신을 기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점을 고려를 한다면 앞으로 기존의 지지율을 일단 회복하는 그 기간이 그렇게 멀지 않을 거라고 기대하고 싶습니다. 예. 일단 뭐 이제 지지율 자체가 10% 내외로 들어오면요 평가에 그 의미가 없습니다. 네, 이미 낙제점 수준에서 반등을 한다고 해도 뭐 10% 내에서 반등이 될 거고요. 뭐 20%를 회복한다고 해서 20%가 결코 높은 수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뭐 아주 하향 평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1%, 2% 뭐 올랐다 말았다 거기에서 일입이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건 일단 윤석열 정부가 2년 반을 도는 기점에서의 10%, 그 다음에 17%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그동안의 국정 운영이 아주 안 좋았다라고 국민한테 뭐 평가를 받는 것이고 중요한 거는 김건희 여사의 문제가 부정평가의 가장 1순위입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의 문제를 봉합만 해서는 안 되고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건 언제든지 또 터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정을 정말로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서 하반기에 뭔가 쇄신하고 변화하려면 김건희 여사의 문제를 도려내야 되는 문제지 이거를 그냥 이 부속실과 특별감찰관으로 그냥 이렇게 봉합을 해서 그냥 묻어놓고 갔을 때는 언젠가 터져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국민적으로는 용납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봤을 때는 반등의 요인은 아주 미미하지 않을까 좀 네. 그렇게 보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번 주 일요일 10일이 이제 반환점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때 전후로 해서 또 어떠한 여러 가지 효과 있는 정책이나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 최근에 들어온 소식이에요. 이제 강훈 전 대통령실 정책 홍보 비서관이 있습니다. 아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거의 같이 시작됐던 그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한국관광공사 사장 지원 지난 8월에 이제 사표를 내고 이 지원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진 철회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일단
2주 전에 있었던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간의 면담에서 한동훈 대표가 몇 분의 그 인사 조치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 인사 조치 대상 중에 아마 지금 강훈 전 비서관이 포함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강훈 전 비서관이 비서관으로 재직하는 동안에 당 입장에서 볼 때는 부적절한 일들이 좀 이분과 연관돼서 있었다 이런 판단이 있어서 한동훈 대표가 요구를 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죠. 결국 대통령께서 한동훈 대표 요구를 일부라도 받아주시는 그런 모양새를 보인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고 용산 입장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한동훈 당대표의 요구를 다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보면 김 여사에 대한 어떤 활동 중단 또는 자제 이것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거고 인사 조치도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두 분의 면담 결과가 직후에는 박한 평가를 받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는 또 평가로 바뀐 부분 이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한동훈 대표가 요구했던 부분이 이제 조금씩 받아들여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뭐 아예 안 받아들여지고 있다라고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게 대충 생색내기용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가 요구했던 것들은 국민의 눈높이입니다. 전제가. 국민의 눈높이, 민심이 바라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쇄신을 보여주십시오. 라는 것인데 강기훈 전 비서관이나 그다음에 강훈 전 비서관이나 그리고 최근에는 뭐 강기훈 행정관도 다시 복직이 됐어요. 음주운전을 했었는데 그것도 아주 솜방망이로 했고요. 근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물론 조치가 되겠으나 이게 따지고 보면은 그 우리에게 알려진 8명의 김건희 여사를 중심으로 한 여러 행정관 비서관들 중에 그냥 다 용도가 다 된 사람들을 정리하면서 생색능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핵심이 되는 뭐 일부 언론에서 알려진 의전 비서관이라든지 국정기획 비서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면적인 쇄신, 그다음에 핵심이 있는 사람을 바꾸지 않고 따지고 뭐 강훈 뭐 전 비서관 같은 경우야 그런다 치고요. 본인의 입장을 밝힌 거 보면 용산에서 어느 정도 입장이 내려왔으니까 밝혔겠죠. 근데 강기훈 행정관 같은 경우는 음주운전을 했어요. 그리고 정직을 만졌는데 솜방망이었어요. 근데 다시 복직을 시킨다? 납득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버릴 카드 버리는 거 이건 쇄신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마뜩지 않기 때문에 정말 한동훈 대표가 요구한 부분들을 용산에 수용한다면 그래도 핵심 관계자 부분에 있는 인적 개편이 좀 선행되지 않을까 저 그렇게 봅니다. 네, 조금 더 센 인적 개편을 필요로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은 한동훈 대표가 이제 오늘 오전에 SNS를 통해서 회견 이후에 첫 번째 일성을 냈는데 이 대통령께 현 상황에 대해서 사과하고 인적 쇄신, 김 여사 활동 중단, 특별감찰관 조건 없는 임명을 약속했다면서 속도 있는 실천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회견하고 바로 안 나오고 하루 정도 있다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또 여기에 대한 얘기도 또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당 대표와 대통령 또 용산 당 이 사이에 어떻게 보면 좀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제 담화를 하시고 기자회견 2시간 넘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여러 해석이 있는 가운데 섣불리 당 대표가 입장을 낸다면 또 구구한 해석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차분히 아마 문구를 많이 고르시고 조절해서 메시지가 나온 걸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께서 기자들의 질문을 많이 받는 가운데 여러 뉴스들이 양산이 됐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께서 뭔가를 하시겠다고 하셨던 부분입니다. 조치.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한동훈 대표가 요구했던 것과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고 또 특히 그것은 당에서 요구했던 해결책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그 부분을 적시를 해서 당에서 그 부분을 빠르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화답하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결국 어제 대통령님의 그 담화와 기자회견도 처음에는 여러 표현상의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뉴스가 있었지만 결국 또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났다. 이렇게 저는 보고 싶습니다. 예. 일단은 뭐 한동훈 대표가 좀 늦게 얘기를 했다. 저는 빨리 했다고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한 3, 4일 장고를 했을 수도 더 있는 있을 수도 부분이고요. 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게 있죠. 대통령 기자회견 전에 국민의 눈높이,
민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과연 어제 대통령 기자회견이 민심에 부합됐느냐라는 평가를 뭐 여러 시각에서 하긴 하나 전반적인 평가는 국민의 눈높이에는 좀 부족하지 않았냐였어요. 왜냐하면 특검 부분들은 아예 그냥 손사래를 쳤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본 한동훈 대표가 이거는 장고로 들어가야 되나 바로 얘기해야 되나 고민을 했을 건데 그래도 하루만이면 빨리 얘기한 것이고요. 여당 대표 입장은 좀 나름대로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다고 해서 대통령 못했다 하는 순간 뭐 이제 파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고심을 한 끝에 아마 일부에서는 초록은 동색이고 가재는 개편이구나 그냥 한 묶음이구나라는 비판을 감수하고라도 본인의 실리를 챙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이 요구했던 인적 쇄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활동 중단, 그다음에 특별감찰관 이 세 가지를 대통령이 명확하게 찍지는 않았어요. 기자회견에서 이거 좀 뭐 인적 쇄신도 지금 검증 중이니까 좀 기다려 보시고 김건희 여사의 활동도 이거는 국익을 우리가 판단해서 하는데 좀 자제할게요. 이거였어요. 그다음에 말하자면 특별감찰관도 여야가 뭐 이렇게 해서 하면은 하겠다라는 건데 이거를 한동훈 대표는 확정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두 말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겠다고 하셨습니다라고 확정을 해버려서 그거를 확정하고 규정함으로써 본인의 정치적 열매를 따먹어야겠다라는 어떤 전략적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만에 이거를 규정짓고 하십시오라고 바로 청구서를 보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청구서를 보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글쎄요, 뭐 청구서 그런 거보다 어쨌든 조치가 있었다는 게 중요하고 네. 자꾸 언론에서 물론 관심이 많을 겁니다. 국민께서 관심이 많은 상황이 당과 정부, 용산과 당이 도대체 어떻게 지금 한 마음으로 가고 있는 거 맞느냐 이제 이런 질문인데 결국 목표가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 그리고 그에 뒤이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한 정권 재창출 그 관점에서만 보시면 크게 틀린 해석이 나올 수가 없다. 이 점을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지금 특별감찰관 논의 의총 열어야 된다라는 것이 한동훈 대표 생각이잖아요. 네. 근데 내부에서 여기에 동의해 줄 수 있습니까? 일단 대통령께서 어제 국회에서 합의해 오면 하겠다. 특별감찰관 임명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명시적인 얘기는 안 나왔지만 북한 인권재단 이사 임명과 연계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저희는 받아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도 특별하게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더 숙고를 한다거나 더 나아가서 반대 입장을 내시는 분은 이제는 없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것이 많이 이 회자가 됐고 당의 어떤 중요 현안으로 부상한 만큼 의총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이것을 공식화하는 그런 과정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이전에 지난주 정도에 의총을 열어서 표결을 하는 거 아니냐 여기까지 얘기가 됐었는데 그렇죠. 그런 상황은 이제 해소가 됐다. 그래서 의총을 통해서 이것을 어느 정도 공식화하는 작업에 돌입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14일 날 본회의에서 일단은 통과시켜야겠다라는 생각하고 있는 거죠. 특검법을.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렇죠. 이미 정해져 있고 보시다시피 대통령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특검은 절대 안 된다. 그렇죠. 특감까지야라고 가이드라인을 정했습니다. 그랬고 한동훈 대표도 특감까지야라고 아마 그걸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통령의 말이 참 이게 어불성설인 게요. 국회가 합의해 오면 특감 받겠다. 근데 특검이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만 통과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민주당에서 동의를 해서 추천해야 됩니다. 근데 특검 없이 민주당이 특감만 그거를 동의해 줄까요? 안 되는 걸 대통령은 알고 있지요. 안 될 건데 받아줄게. 일단은 특감을 가지고 좀 생색을 내야겠어. 라는 것이고 한동훈 대표도 일단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완전히 입장을 전향적으로 바꿨을 공산이 크고요. 특감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통과가 어렵지 않게 될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한동훈 대표가 그 특감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어떤 추천권을 요구했을 때 이재명 대표가 특검은 어떻게 할 건데요? 라고 하는 대답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대답을 하지 못하면 특감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만 힘을 빼고 미완성으로 남을 것이다. 예. 네. 즉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감은 어차피
우리가 합의하지 않으면 안 될 거야라는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특검 없는 특감은 안 된다.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간단히 얘기해 드리면 특감은 앞으로 잘할 거예요. 과거는 잊어줘. 특검은 과거를 털고 앞으로 가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특검은 과거를 턴 다음에 특감을 통해서 앞으로 관리가 돼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문제는 특검과 특감이 동시에 가야만 털 수 있고 그래야만 국정이 정상화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네, 이게 아마 민심과 부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결과적으로 특감도 안 되겠다라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럼 민주당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네. 법에 특감은 하게 돼 있고 야당도 원했었고 민주당도 저희도 그걸 하겠다고 대선 국면에서 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거 하는데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저희가 조건을 건 것도 아닌데 안 해주겠다는 것도 뭐냐. 결국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김건희 여사 관련한 이슈를 해소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고 나아가서는 야권에서 주장한 뭐 탄핵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선동을 하기 위한 소재로 삼고 있다 이렇게밖에는 해석이 되지가 않아요. 따라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없었던 특별감찰관제 저희가 하겠다는데 야당 입장에서 반대한다는 것은 국민적인 공감을 얻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특감과 특검을 가지고 아마 14일부터 치열하게 또 공방이 오갈 것 같고요. 오늘 명태균 씨 이제 출석했는데 이 부분 얘기까지 좀 하겠습니다. 네.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의 흐름을 좀 잘 보면 될 거다. 자기는 이론도 받은 거 없다 이런 얘기도 했고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회견 날 녹취 내용으로 상처 입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이런 내용까지 올렸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해석을 다 합니까? 일단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너무 큰 인물처럼 그렇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은 실체 없이 본인의 말을 과대하게 과장해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했던 사람에 불과합니다. 이런 사람이 검찰청에 들어가면서 사과한 것은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뭐 자금 흐름을 봐달라. 본인은 돈 받은 적 없다. 그런 얘기 아무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검찰에서 엄정하게 수사해서 저런 사람들이 정치권에 발을 다시는 붙이지 못하도록 또 국민들께서 이런 사람들 때문에 더 마음 아프지 않도록 단호하게 단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예. 명태균 씨는 정말 윤희석 대변인 말대로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죠. 이 뭐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거는 김건희 여사에게는 선생님이지 국민들에게는 한낱 국정을 혼란시키는 사기꾼이고 정치 불효코로 보일 것입니다. 근데 저분이 지금 검찰에 출두하면서 본인의 이 혐의 자체를 경제적인 계좌 부분만 바라요.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라라는 어떤 그 검찰에게 가이드라인을 던져주고 있다. 자기는 뭐 이런 한 장 받은 적 없다고 하는데 그거를 계좌로 이런 한 장 받은 게 없는지 현금으로 받은 거 없는지는 검찰이 조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미 녹취를 통해서 다 나와 있는 사실을 벌써 부정하는 것은 이 부분은 김영선 전 의원과 강혜경 씨와 본인과의 사이에서의 돈 문제지 이게 공천 개입이라든지 국정에 본인이 어떻게 개입했다는 부분들은 이 검찰 수사에서 들여다보지 않아야 한다라는 선언하고 와서요. 굉장히 그 오만한 태도로 들어갔다. 저는 그런 개인적으로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